섬은 새들의 땅이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사투가 벌어지는 생명전선. 생명을 키워낸 것은 바다다. 70여 종의 어류와 풍부한 해조류가 자라는 섬. 이곳이 바로 독도다. 한반도 동쪽 끝 그 망망한 바다에 바위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독도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과 60여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독도는 총 면적 5만 6천여 평.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태계 보호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섬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2005년 3월 24일 광복 60년을 맞아 마침내 독도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울릉도에서 배로 2시간 반. 독도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400명. 관광객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선착장 주변뿐이다. 그러나 직접 독도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감격했다. 서도와 동도는 남자와 여자처럼 생김새가 다르다.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리 보인다는 탄건봉은 남성적인 섬으로 알려진 서도의 대표적인 명물이다. 서도와 동도 사이에 있는 삼형제봉은 사이좋은 삼형제가 머리를 맞대고 서 있는 형상이다. 서도가 남성적이라면 동도는 여성적이다. 독립문을 닮은 독립문 바위를 지나면 천장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270만 년 전 바다 위에 떠오른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파도와 바람.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패이고 깎이면서 독도는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 거친 바위섬은 생명의 땅이다. 5월이면 독도는 괭이갈매기의 천국이다. 독도의 하늘을 가득 메운 괭이갈매기는 7, 8천 마리. 제각기 영역을 차지한 괭이갈매기는 짝짓기에 들어간다. 몸집이 작은 암컷의 울음소리는 짝짓기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수컷이 뱃속에 먹이를 내주면 암컷은 교미를 허락한다. 마침내 교미가 시작됐다.
짝짓기를 서두르는 이유는 좋은 곳에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짝짓기가 끝나면 둥지 만들 채비를 한다. 둥지는 마른 풀잎을 모아 만든다. 일찍 짝짓기를 마친 괭이갈매기는 햇볕이 잘 들고 거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둥지를 짓는다. 괭이갈매기가 둥지를 짓지 않는 해안가 암벽은 다른 새들 차지다. 바위 틈에 둥지를 짓는 바다 직박구리도 마른 풀을 물어 나르느라 부산하다. 둥지를 만드는 동안 바다 직박구리는 틈틈이 먹이 사냥을 한다. 바위 틈에 사는 갯강구는 바다 직박구리가 가장 즐겨 먹는 먹이다. 독도는 먼 길을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다. 중대백로에게 얕은 해변은 먹이 사냥터다. 부리가 긴 중대백로는 물 위에 비친 물고기를 정확히 낚아채는 사냥의 명수다. 가마우지도 물고기를 먹이로 한다. 가마우지는 잠수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새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쉬어간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독도는 원시적인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그러나 육지 생물이 살 수 있는 물과 흙이 부족하다. (1989년부터) 흙을 보충하고 나무를 심으면서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이 본격화됐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심은 나무는 대부분 해풍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런데 해발 90여 미터 동도의 한쪽 골짜기에서 작은 화렵수 군락이 발견됐다. 이 사철나무 군락지는 육지에서 온 새들의 은신처다. 세계적인 희귀조인 녹색 비둘기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까지 독도를 찾는 새들은 다양하다. 강가나 저수지 습지에 사는 황로는 이곳에서 먹이 사냥이 한창이다.
갑작스런 괭이갈매기의 공격. 괭이갈매기의 공격은 황로에게도 위협적이다. 알을 품는 어미는 예민하다. 괭이갈매기들이 알을 품는 동안 둥지 근처엔 그 무엇도 접근을 허락치 않는다. 괭이갈매기들의 둥지 간격은 보통 50cm에서 1m 정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 남의 땅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싸움이 벌어진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다. 싸움은 갈수록 거칠어진다. 무려 20분 만에 한 마리가 도망가면서 싸움은 겨우 끝이 났다. 싸움에서 이긴 괭이갈매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둥지를 지킨다. 온통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땅, 독도. 이 땅에서 새끼를 얻기 위해 어미는 전부를 건다. 독도에서 괭이갈매기는 대부분 한두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은 지 25일. 새끼는 알에서 깨어날 준비를 한다. 어미도 마음이 바빠진다. 마침내 새끼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어미는 알 껍질을 둥지 밖으로 멀리 가져다 버린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동물의 공격을 피해 새끼의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이다. 어미는 나머지 알을 품느라 여념이 없다. 어미의 보살핌 속에서 새끼 2마리가 무사히 태어났다. 새끼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미의 품속이다. 맑은 날이면 독도의 하늘은 울릉도를 향해 열린다. 92km가 떨어져 있는 울릉도가 지척에 보인다.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의 가까운 앞바다다. 해방 이후 계속된 일본 어민들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울릉도 주민들은 1953년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했다. 동도에 한국령이란 글자가 새겨진 것도 이때다. 1956년부터는 경찰청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다. 독도 해역에서 괭이갈매기는 어민들의 길잡이다. 예로부터 갈매기는 어장을 알려주는 전령사였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울릉도 어민들은 독도 해역을 찾는다. 독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은 모두 자연산이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민들에게 독도 바다는 황금어장이다. 손바닥만한 홍합이 지천에 있을 정도로 독도 해역에서 나는 해산물은 크기부터 다르다.
그다음에 독도 전복은 이 둘레가 둥그래요. 둥그렇고 딴 전복은 이래 약간 절솜한데 꺾게 생기고. 금방 바다에서 잡아올린 전복은 직경 20cm,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다. 일반 전복과 달리 크고 둥근 독도 전복. 해산물은 독도 바다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독도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독도의 수중은 대황과 감태가 무성한 해초숲을 이루고 있다. 해초숲은 치어들의 은신처다. 5월부터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방어떼가 찾아온다. 암초가 많고 해조류가 발달한 곳에 사는 뱅에돔까지 독도 수중은 살아있는 해양 생태의 보고다. 수중 생태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해조류다. 해조류는 어류의 산란장이다. 특히 꽁치는 모자반에 알을 낳는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모자반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꽁치알은 물고기의 공격을 덜 받는다. 하지만 결코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꽁치알을 노리는 것은 바로 괭이갈매기다. 괭이갈매기는 수영이나 잠수가 서툴러 고기잡이도 서툴다. 따라서 독도 앞바다에 떠다니는 꽁치알은 괭이갈매기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다. 한창 새끼를 기르는 어미들은 먹이를 물어나르느라 바쁘다. 어미가 뱃속에서 꺼내놓은 먹이는 바로 꽁치알이다. 어미는 꽁치알이 다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새끼를 키워야 한다. 먹이 양에 따라 새끼의 성장 속도도 다르다. 부화한 지 일주일,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커간다.
새끼가 자랄수록 어미는 새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새끼들의 장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무렵 둥지 주변에선 호기심 많은 새끼 때문에 자주 싸움이 일어난다.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어미든 새끼든 가리지 않는다. 도망갈수록 남의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새끼들은 결국 공격 대상이 되고 만다.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러나 새끼는 계속 둥지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괭이 갈매기들의 본능이다. 결국 정신을 잃은 새끼들은 벼랑으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한다.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는다 해도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둥지도 잃고 어미도 잃은 새끼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